안녕하세요. 오늘도 냉면 열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적당히 읽었더니 챕터 하나가 끝나가지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원이님이고 심지어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1대1인 상황인 거죠. 네. 그 영상을 안 보실 줄 알았는데 제가 구독자 이야기를 영상 뒤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보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분간은 저 혼자일 줄 알았거든요. 이 유튜브 공간에. 아니었네요. 어쨌든 오늘 냉면 이야기 이어가 볼 건데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살짝 메모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지. 왜냐면 지난번에는 고종황제 얘기로 하나로 그냥 책을 읽기만 했는데 오늘은 좀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챕터 2에서 챕터 2 제목이 먼저 볼게요. 냉면 역사의 한가운데가 챕터 2의 제목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문학작품에 냉면이 소재로 되게 많이 등장했고 또 유명한 저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박목월 시인이라든지 또 누구지 최인호 작가님도 냉면을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냉면을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냉면 사랑하셨다고 해요. 제가 최인호 작가님 소설을 지난주에 3권짜리를 읽다가 2편 중간까지 읽고 반납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최인호 선생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엄청 반가웠어요. 되게 멋지고 존경하는 분들이 즐겨 드셨던 음식이 나오면 괜히 멋있고 막 나도 그렇게 먹고 싶고 그분들과 똑같이 뭔가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옛날 분들이 왜 그렇게 냉면을 예찬했는지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는 게 냉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고 서민적이고 뭐랄까 지금은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되게 대표적인 별미였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저희는 지금 되게 당연하게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냉면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름 하면 냉면 이렇게. 근데 이 책에서 자꾸 냉면이 겨울철 별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겨울철 별미일까? 정말 겨울에 그냥 맛있나 보다. 뭐 메밀이 겨울에 맛이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온 게 뭐냐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먹고 싶어도 냉면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동치미 국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먹었다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겨울철에 이제 장독대에다가 동치미 담궈가지고 땅에 묻어서 시원하게 두잖아요. 그거를 이제 겨울에 떠가지고 메밀국수를 딱 말아가지고 밤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같이 나눠 먹고 했었다고. 그래서 그게 겨울철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여름철,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얼음을 쓰게 된 지가 한 1930년? 1920년? 1900년대부터 하여간 생선을 신선하게 할 용도로 얼음을 쓰다가 사람들이 냉면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이 업계 쪽에서 이 얼음을 냉면에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빙기랑 해서 발명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계절 동안 냉면을 먹을 수 있게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냉면이 지금은 면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식당마다 다 다르지만 예전에는 오로지 온리 메밀만 썼나 봐요. 근데 또 메밀이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숨이 찹니다. 메밀이 투박한데 그래서 그 메밀면을 뽑으려면 엄청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어떠냐면은 그 메밀을 어떻게 설명하더라? 메밀을 그 메밀면을 뽑으려면 한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위에서부터 꾹 눌러야 면이 빠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하게 나왔다고 해요. 말이 너무 꼬여요. 그래서 그거를 어떡하냐. 많이 찍었는데 계속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메밀면을
그렇게 뽑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먹게 돼서 막 아우성 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이 외식 음식으로서 조금 승산이 안 났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1932년쯤에 어떤 분이 철강업인가 그쪽에서 업계에 종사하시던 분이 이 제면기를 개발한 거예요. 무쇠로 된 거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 나무 틀에서 메밀면을 짜낼 때는 나무 틀이 2m가 넘고 또 사람들도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니까 또 공간도 넓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면기가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되게 작은 가게에서도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 해서 되게 보편적인 음식이 사람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음식이 그때부터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쇠로 된 제면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쓰겠죠? 스테인리스로 된 제면기를 발명해서 그때부터 이제 더 편리하게 뽑아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냉면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또 냉면 배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냉면 배달을 저희는 지금 또 배달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냉면 배달부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냉면 배달부들이 196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던 직군인가 봐요. 이게 되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이분들이 냉면 배달할 때 자전거로 하셨는데 그 큰 나무 판 같은 거에다가 냉면 켜켜이 쌓아가지고 냉면 그릇이랑 또 육수가 담긴 주전자 따로 이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배달을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심지어 강물 같은 거 건널 때 미끄러워가지고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얼음이 얕아지면은 좀 그렇게 물에 빠지는 사고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냉면 배달부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냉면의 냉면 가게의 주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너무 빨리 말해서 막 이거 천천히 하나씩 얘기하려고 1번, 2번, 뭐 3번, 4번 네 가지 적어놨는데 지금 거의 이걸 안 쳐다보고 막 랩하듯이 뱉은 것 같아요. 숨만 차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은 냉면 가게의 주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냉면 전문점에 잘 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발대꾼, 앞잡이, 고명꾼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냉면이라는 게 속도가 엄청 중요한 음식이래요. 메밀면이 이렇게 차지지도 않고 해서 나오자마자 뽑자마자 빠르게 찬물에 헹궈가지고 매끄럼기를 없애고 금방 육수 붓고 고명 올려서 빠르게 나가야 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발대꾼이라고 면을 삶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 또 앞잡이라고 하는 게 찬물에 면 헹구는 거 그걸 앞잡이 분이 하셨고 마지막에 고명꾼이 얼른 육수랑 고명 얹어가지고 나가는 걸 이렇게 세 개의 직업이라 해야 되나 역할이 주방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야만 엄청 맛있는 냉면을 먹을 수 있었나 봐요. 이게 읽다 보니까 냉면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동치미 국물에 한번 리얼 메밀로만 한 거 먹어보고 싶고 이 챕터 2번 마지막에 MSG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MSG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냉면 가게에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는데 냉면이라는 음식이 되게 저는 투명하고 클리어한 냉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이 온 것 같아서 빨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섞일 것 같아요. 제가 편집을 못해서요.